네, 안녕하세요. 마운TV의 마운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신발 리뷰가 아니고 의류 그리고 요 시계를 좀 볼까 합니다. 왜 시계를 보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트래비스 스캇이 오데마픽에 콜라보를 해서 시계가 나왔고 그 외에 멀치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좀 제공해 주시고 오늘 좀 설명을 해 주실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드림워치라는 시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림워치의 우리 김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하는데 이 김 대표님께서 이 스캇과 오데마픽의 콜라보한 후디를 지금 구입을 하신 거죠? 네. 저한테 리뷰하라고 빌려주신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제 시계도 좀 그럼 같이 보자 해서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좀 출연 요청해서 출연해주고 요 스캇 그 다음에 오데마픽의 콜라보 후드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오리 박스로 온 거. 베네지를 한국에서 이렇게. 아마도 그냥 배송 업체에서 띠오리 박스를 쓴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캇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은 이제 해외 배송이 직배가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거든요. 비닐봉투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패키징을 보면은 오데마픽의 로고와 팩터스 잭 로고가 박혀 있는데 A 부분에 한말에 그런 폰트 자체는 오데마픽의 네, 기본 폰트예요. 기본 폰트랑 동일한 걸로 보이고요. 자,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스캇 멀치가 퀄리티가 안 좋은 걸로 유명해요. 어이 두툼하네. 네, 안에 시골에 들어가서 겨울, 가을쯤 입기 좋은 소재예요. 일단은 색감은 트래비스 스캇이 가장 자주 쓰는 브라운 계열인데 기존에 있던 이 맥도날드 콜라보 후디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색깔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캇이 자주 쓰는 딱 브라운이고 얘는 약간 올리브 카키 색상을 도는 브라운처럼 보이네요. 네, 저도 처음 받아보고 싶었는데 특징적인 게 이 후드 쪽에 조절끈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게 또 요새 또 트렌드기도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끈이 들어가 있고 앞판에 이 오데마픽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유명한 요 팔각, 요 모양 무늬를 뭐라 그러죠? 기본적으로 이제 팔각 베젤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팔각 베젤, 네, 팔각 베젤 문양에 오데마픽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요 밑에 또 이렇게 자수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왼팔에 이렇게 또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판을 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양각으로 레터링이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 유토피아 팩터스 잭은 트래비스 스캇이 쓰는 이제 자기 브랜딩에서 쓰는 용어고 외래어로 오데마픽의 용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1875라는 거는 오데마픽가 처음 시작했던 연도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 아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시계가 만들어지기까지 3년간 3 years in the making. 그래서 시계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3년이 걸렸다. 오데마픽이라는 설립자가 2명이 있는데 그 두 설립자가 태어난 곳이에요. 브라서스고 네, 팩츄얼이 있는 박물관 같이 있는 본사라고 보시면 돼요. 김 대표님이 등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투앵라로 구매를 하셨고 이거를 제가 먼저 한번 입어보고 사이즈감을 또 궁금해하실 스캇 멀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와서 저는 라지를 입고 보통 기타 다른 브랜드는 대부분 X라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스캇 멀치의 라지 핏이 한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투앵라 핏감이 이 정도 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거 그냥 배기하게 입으려면 제가 입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라 이상으로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김 대표님이 입었을 때는 약간 저스트핏 느낌? 그래도 아주 뭐 타이트하게 맞진 않고 넉넉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펙이 어떻게 되죠? 83에 몸무게는 110kg 좀 넘어가는 시계를 이제 좀 볼까요? 오데마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브랜드부터 설명해드리면은 루이 오데마라는 사람과 에드워드 오구스트 피게라는 사람이 합작을 해서 1875년에 설립이 된 시계예요. 처음에는 이게 인기가 많지 않았었어요. 다양한 시계 기술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모델들을 이제 출시하게 되면서 인정을 받게 되고 스위스에서 인정받는 시계가 되어서 세계 5대 브랜드 평가받을 정도로 유명해졌는데 기본적으로 이 오데마픽을 유명하게 된 이유는 디자인에 있었어요. 모두 인정하는 시계 기술력이 있지만 디자인 부분에서는 대중성이 없는 매니아들만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였었는데 제랄드 젠타라는 시계 디자이너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가 팔각형의 디자인을 이제 본인이 만든 거죠. 이 디자인을 만들면서 오데마픽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점보라는 시계를 시작으로 인기가 높아지게 됐었어요. 5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오데마픽의 로얄 오크라는 시계로 가장 인정받는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유명한 시계 브랜드가 된 거죠.
총 3가지 종류를 가지고 오셨는데 색깔 차이가 있고 좀 디자인의 차이도 있고 기능의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모델은 15400이라는 모델이에요. 지금 현재 나오는 모델은 15400부터 해서 넘버가 올라갈수록 신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15400, 15500 지금 현재 나오는 모델 중에 신형은 1551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모델이고 골드 소재로 나오기도 하고 스틸 소재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이제 특별한 모델들은 다른 소재로 만들어서 출시하게 되기도 하고요. 지금 모델을 보시는 거는 이제 안에가 이 심판이에요. 또 모델픽에는 문자판 다이얼에 따라서 리테일가는 똑같은데 가격 차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요 지금 흰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이 당시 이게 지금 출시된 연도가 15400이기 때문에 한 10년이 넘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당시에는 매장에서 할인을 받고 구매할 정도로 인기도가 많이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리테일로 다녔을 때는 한 6,000에서 5,000 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전에. 리테일이. 지금은 이제 중고 시세가 9,000 정도에서 8,000 후반대 중고가 또 이제 청판이나 이런 것들은 뭐 1억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골드 소재는 로즈 골드와 옐로 골드 사용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골드는 로즈 골드. 이거 로즈 골드. 이게 로즈 골드. 다이얼 크기는 기본적으로 시계는 41mm라고 보시면 41mm. 네. 대중적으로 좀 편하게 썼어요.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지금 네. 트렌드로는 41mm죠. 41mm. 혹시 이거를 제가 한번 손에 참아도 될까요? 네. 왜 이렇게 떨어? 들어가기 편하게 흔들어줘야지 들어가요. 무게감 좀 있죠? 채워도 될까요? 손목 사이즈가 아마 맞는데? 타이트하신 것 같아요. 약간 개인 거래로 당근으로 구매를 이게 그거구나. 이쁜데요? 이뻐요. 근데 흰색은 약간 좀 매니아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시계 중에 하나예요. 터치 같은 데 이런 게 같이 매칭하면은 깔끔하고 멋지기 때문에 흰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버라고 부르기도 해요. 공식적인 명칭은 실버 다이얼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오데아픽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계 자체가 보시면 반짝여요 많이. 시계도 반짝여야 맛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외형은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움직임에 따라서 돌출되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될 수 있어요. 블링블링하죠. 어두운 데서 조명을 받으면 더 멋있어요. 요 아이는 지금 스틸. 너무 이렇게 금 블링블링한 거 좀 싫다고 좀 약간 얌전한 느낌의 스틸 소재. 그 예물 시계도 많이 하고요. 남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계를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예물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스타트가 될 수도 있어. 리셋하신 경우도 있어요. 15500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골드에서 보는 느낌보다 스틸에서 보는 느낌이 좀 더 반짝이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오데아픽의 장점이 피니싱이라고 해서 스틸을 가공하는 능력이 다른 브랜드보다 조금 더 결이 디테일하기 때문에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시계들보다 더 반짝이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해요. 무게감은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골드 모델 소재가 스틸 소재보다는 많이 무거워요. 근데 이게 조금 가벼운 느낌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골드 모델이 제일 무겁고 그 다음에 스틸이 그 다음 무겁고 그 다음 티타늄이라는 모델들이 있는데 티타늄은 좀 더 가볍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 아이는 아무래도 스틸이니까 골드 모델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가요? 비슷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모델하고 두 가지 비교하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리테일가는 많이 저렴한 쪽인데 지금 이 시계를 사려면은 신형 기준으로는 한 4천만 원 정도 가까이 하는 시계인데 청판의 경우에는 거의 7천에서 8천 정도. 얘가 지금 청판인 거죠? 네, 청판이에요. 스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청판이라고 할 수 있지. 느낌이 진짜 같은 시계이면서 모델도 같은 모델인데 이 색깔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말 달라져 보이네요. 네. 이 뒤가 대방형이네요. 대부분 오데아픽의 시계들은 안에 이제 그 무브먼트를 보여줄 수 있게끔 자신감 있는 거죠. 자, 오늘 볼 오데마픽의 3개 중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아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제 26331이라는 모델인데 뒤에가 이제 이건 막혀 있어요. 지금 나오는 신형들은 대방형 방식인데 이제 막혀 있는 이유가 이제 이거 자체가 크로노그래프라는 요 기능이 들어가는 시계예요. 기본적으로 이 크로노 들어가는 이 시계 자체가 요 당시 때만 해도 이 무브먼트가 인정받는 무브먼트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다음 버전부터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신 있게 무브먼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피니싱이 되는 멋있는 시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시계가 가품이 좀 있어요. 뒤에 막혀있는 요 아이가 뒷백에 막혀있는 시계들이 가품이 구분하기 어려워요. 무브먼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그렇겠네. 네. 이 시계가 로즈골드의 이제 초코판. 초코 검정색처럼 보이는데? 근데 빛을 받으면 브라운 컬러가 돼요.
얘가 좀 더 옐로우 골드 같아 보이지만 둘 다 로즈 골드이네요. 근데 얘가 좀 더 반짝거리는 게 지금 랩핑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출시에 따라서 골드 톤이 좀 다르기도 해요. 똑같은 로즈 골드. 롤렉스도 마찬가지로 로즈 골드도 톤이 좀 다르다. 출시되는 연도에 따라서 금속 함유량에 따라서 레드가 좀 진해지려면 구리 성분을 또 더 함유하게 되면은 색깔이 진해지고 다른 성분을 집어넣게 되면은 색깔이 톤이 좀 바뀌게 되는데 골드에 따라서 뭐 허니 골드, 레드 골드 이런 식으로 브랜드에 따라서 좀 골드의 느낌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뒤가 막혀있기 때문에 정가품 부분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정가품을 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시계라는 거는 시계랑 일치하는 보증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시계는 고유의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그 시리얼 넘버랑 시계 보증서랑 일치하는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도 좀 불안하면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텍 필립은 왜 가지고 오셨어요? 만나기 힘든 시기다 보니까 포개차. 오데안 피규어의 스틸 같은 청판인데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할 수 있어요. 두 모델이 인기가 많고 오데안 피규어 대표할 수 있는 기본형의 청판 파텍 필립의 지금은 단종이 돼서 이제 프리미엄 많이 붙고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 노틸러스라고 하는 5711이라는 모델이에요. 5711 노틸러스. 스틸 소재인데도 금액이 상당하고 예전에는 한 3배까지 프리미엄 붙었다고. 그럼 정가는 얼마고 지금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되죠? 리테일가가 계속 인상이 되고 2020년도부터 단종이 돼가지고 새로운 모델이 출시됐는데 스틸 버전에서는 대략 한 리테일이 한 6,000대에서 거래됐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럼 지금 시세는 어떻게 돼요? 지금 시세는 1억 중반, 1억 5천 사이. 예전에 2억 가까이 가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시계를 가장 시초가 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델이 단종되면서 다른 브랜드, 다른 시계들이 다 같이 인상이 되고 이 시계를 못 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의 오데안 피규어 사게 되고 오데안 피규어를 못 사게 되니까 바스렌 콘스탄트 오버시즈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안점을 찾게 되는 거죠. 얘는 되게 가벼울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볍죠.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제라르 젠트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이것도 제랄드가 많이 만들었네. 제랄드가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리테일가로 봤을 때 견주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격은 얘가 파텍 필립이 더 비싸잖아요. 같은 모델의 비교했을 2배 정도. 근데 네임밸류나 이런 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더 월등한가요? 아니면 그냥 인기가 더 많고 네임밸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생산량이 파텍 필립 생산량이 많이 적어요. 오데안 피규어도 생산량이 많은 건 아닌데 그만큼 적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사악해요. 이 스틸 시계를 사기 위해서 매장당 한 1년에 10피스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그 10피스 사기 위해서 누적 금액이 기본 한 5억에서 10억 사이도 돼야 이 시계를 받을 수 있게끔. 일단 그거는 이제 마케팅인 거고 수량이 적어서 비싼 거 말고 실질적으로 그 값어치가 이 시계의 값어치를 봤을 때는 뭐 무브먼트라든지 그런 기술력 같은 경우로 견주어봤을 때도 이 아이가 더 난 시계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파텍 필립 무브먼트는 조금 더 인정을 받죠. 무브먼트도? 무브먼트도 가장 인정을 받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시계의 왕이라는 칭호가 붙는 이유가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 기술력이라는 거는 그 역사와 브랜드에서 이제 추구하는 방식이 안에 들어가는 무브먼트의 피니싱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동수 이런 것들이 월등해요. 안에 보시면 이제 단순하게 그냥 시계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부품이 끝부분에 되게 이제 정교하게 가공이 돼 있죠. 다양한 기술력이 들어가 있고 여기다 다양한 가공이 들어가 있어요. 독보적인 넘버원이죠. 어느 누가 평가를 해도 뭐 2, 3등은 달라질 수 있어도 파텍 필립은 아직까지는 파텍 필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브랜드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또 조만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이게 나다. 야, 이거 편집하기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길게 했어. 한 시간 찍은 거 아니야 거의? 훨씬 더 된 것 같은데.